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한테 그다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도 거의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는 강의는 참고사항으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들만 좀 정리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 요약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선생님이 기억해 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희 수학 1-A 34강 시작하겠습니다. 34번째 테마로 공간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평면의 결정, 두 번째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세 번째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네 번째 삼수선 정리, 다섯 번째 두 평면의 위치관계, 여섯 번째 다변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면의 결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결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평면의 결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첫 번째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동일 직선 위에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죠. 자,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 의해서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또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죠. 이 만나는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또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총 평면이 결정되는 것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고, 두 번째로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고, 그 다음 두 직선이 평행이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그래서 평면의 결정은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로 넘어왔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도 있겠지만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꼬인 위치는 무엇이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우리는 꼬인 위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넘어왔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에서는 또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평면이 있죠. 하나의 평면과 한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해되셨나요?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선과 평면이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 평행한 경우.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평면 위에 이렇게 한 직선이 놓여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어떻다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자체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네 번째 내용인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선 정리로 넘어왔습니다. 네 번째로 삼수선 정리인데 이 삼수선 정리는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좀 관심 있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 1에서 한 번 정도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한 번 정도 나온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 나왔어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은 수투 B에서 공간 도형하고 공간 좌표를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수선 정리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칠판에 보는 바와 같이 평면 위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하나의 수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이게 수직이 된다라는 내용이 삼수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평면 위에 하나의 직선이 놓여져 있고 그 하나의 직선에 두 개의 수선을 그었을 때 나머지 하나도 수선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수선이 존재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은 또한 수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수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놓여져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선이 놓여져 있을 때 어떻다고요? 결과가 이렇게. 자, 이 녀석이 하나의 수선이 또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수선이 놓여져 있는 경우죠. 이렇게 하나의 수선이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수선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삼수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 도형, 즉 입체 도형 문제를 풀 때
수선이 2개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1개의 수선을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2개의 수선이 거리 매소와 같이 2개의 수선이 보인다라고 하면 나머지 1개의 수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긋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섯 번째 두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로 넘어왔습니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평면이 칠판에 보는 바와 같이 두 평면이 만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만나서 이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평면이 평행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는 경우와 평행한 경우 2가지가 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코스 1에서는 사실상 뭐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다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체로 넘어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면체인데요. 이 다면체에 대해서는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둬라 라는 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면체는 정다면체가 있는데요. 이 정다면체의 종류 5가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도형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사면체고요. 자,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삼각형과 관련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높이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정육면체. 뭐 정육면체는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정팔면체가 있습니다. 자, 정팔면체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도형 자체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정십이면체가 있고요. 정십이면체 이렇게 자, 정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정십이면체. 자, 모양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모양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정다면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자주 보는 내용이 정사면체와 정육면체,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탠다면 정팔면체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는 뭐냐면 이 V라고 하는 게 이게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자, 꼭지점이고 E라고 하는 것이 변이고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이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그 다음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2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간도형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간도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했죠. 자,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